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 일관성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5%의 열쇠, 옴니 레퍼런스와 베리데이션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간의 시리즈로 다뤘던 옴니 레퍼런스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 시리즈를 처음 기획했을 때는 마지막 시간에는 sref 코드와 p코드를 활용을 해서 일관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sref 코드와 p코드를 활용을 해서 시너지를 내면 일관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너지가 날 만큼 좋은 조합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저도 몇 개 찾지 못했어요. 시너지가 나는 조합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코드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이걸 다루기는 좀 애매해서, 이 시리즈가 마지막 편이 나오는 게 오래 걸린 이유가 이 조합을 찾는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는데 결국 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루긴 좀 애매해서 내용을 좀 바꿔서 옴니 레퍼런스에서 베리데이션을 활용을 해서 일관성을 더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복잡해서 이론 설명이 조금 긴데, 이 베리데이션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시면 옴니 레퍼런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이 내용은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는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시간에 만든 결과물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드저니를 처음 배우실 때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 배우시게 됩니다. 이어서 함께 배우는 내용이 베리데이션에 대한 내용인데, 극초반에 베리데이션을 다루기 때문에 설명을 베리데이션 서브틀 같은 경우엔 완성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20% 정도의 부분을 다시 생성한다. 베리데이션 스트롱 같은 경우엔 완성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약 40%의 부분을 다시 생성한다 정도라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베리데이션은 미드저니 최종 결과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번 시간에 베리데이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옴니 레퍼런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하시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기능이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드저니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지를 얻습니다. 이때 하나의 프롬프트, 결국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미드저니는 정해진 만큼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표현이 노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정해진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컴퓨팅 파워가 돌아가는 시간을 미드저니에서는 패스트 아워라고 하고, 패스트 아워를 기준으로 과금을 하게 됩니다. 미드저니 세계관에서 이 패스트 아워는 결국 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돈과 관련되어 있는 패스트 아워이기 때문에 미드저니는 굉장히 세세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하나의 프롬프트를 실행할 때 미드저니에서는 한 단위의 패스트 아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미지를 생성할 때 한 단위와 이미지를 업스케일을 할 때 한 단위의 시간은 각각 다른데, 보통 프롬프트 하나를 가지고 이미지 4장을 만들 때 대략 30초 정도의 패스트 아워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미드저니 사용자의 90% 이상은 이런 상황에서 프롬프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미드저니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이하의 내용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단위의 패스트 아워에 관련돼서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미드저니는 이미지를 잘 만든다 생각을 하시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이런 상황에 발생을 하죠. 어떤 프롬프트 같은 경우엔 미드저니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하니까 프롬프트의 길이가 길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프롬프트의 길이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이 프롬프트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의 디테일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르사유 궁전의 로코코 시대의 의상을 입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다 라고 하면 이 프롬프트 실제로 작성하면 한 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미드저니가 만들어야 될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면 궁전의 배경도 그려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로코코 시대의 의상도 만들어야 됩니다. 디테일이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굉장히 길게 쓰여져 있는 프롬프트인데
어떤 고양이 한 마리가 창가에 있다. 그리고 색은 어떻고 조명은 어떻고 이런 식이라면 실제로 미드저니가 구현해야 될 디테일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프롬프트 길이가 길면 디테일도 많아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그 기준이 항상 길이는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미드저니는 한 번에 요만큼만 생성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가 디테일이 부족한 이미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런 디테일이 부족한 이미지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프롬프트만 사용하셔서 미드저니가 한 번에 단위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이상을 표현하는 건 요즘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습니다. 미드저니 성능이 진짜 좋아졌어요. 하지만 옴니 레퍼런스를 사용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옴니 레퍼런스를 사용하면 디테일 마감에 문제가 있는 이미지들이 종종 나타나곤 하는데 이 옴니 레퍼런스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미드저니에서 상당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텍스트 프롬프트와 옴니 레퍼런스를 사용했을 때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 라는 걸 보여지는 이미지로 표현하면 옴니 레퍼런스로 인물을 참조시켰는데 인물의 일관성이 부족한 결과물이 나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일관성, 부족한 디테일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어느 분은 그러실 수 있겠죠. 이걸 좀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단위의 패스트 아워를 조금 더 사용하는 게 Q 파라미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Q 파라미터에 2와 4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 번에 처리되는 패스트 아워를 조금 더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텍스트 프롬프트만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Q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이걸 늘리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OREF와 Q 파라미터는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프롬프트와 OREF를 사용해서 이렇게 디테일과 일관성이 부족한 이런 현상을 해결할 방법은 베리데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베리데이션이 완성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20에서 40% 부분을 새로 생성된다고 알려드렸는데 문제의 이 상황에서 생성된 이미지에서 베리데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완성된 이미지에서 이런 식으로 20에서 40%를 생성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추가 생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족한 디테일의 이 부분이 20% 안쪽이면 베리데이션 서브트를 사용하시는 거고 부족한 부분이 20% 이상이다 인 경우에는 베리데이션 스트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리를 좀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옴니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인물 일관성을 만들었는데 부족한 경우엔 베리데이션을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이 부분을 생성을 하게 되면 인물 일관성이 올라간다 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미지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일단 옴니 레퍼런스에 활용될 옴니 레퍼런스 베이스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보시면 화이트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배경을 최대한 단순하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엔 089번에 srf 시드를 활용을 했죠. srf 시드를 활용을 해서 일단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OREF 베이스로 활용을 하시고 이 이미지에 대한 랜딩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돼요. 이 랜딩 포인트는 앞에서 다뤘죠. 인물에 대한 묘사는 큐트 엘프 거리고 의상과 헤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배경을 인더 파크라고 간단하게 묘사를 했는데 저는 예시를 만드느라고 되게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시면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OREF 베이스를 만든 이 089번의 srf 시드를 같이 사용을 해서 이 이미지들을 생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보면 이 얼굴 부분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좀 이상하죠. 이 부분이 부족한 디테일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이미지들 보면 요 아래쪽의 의상 같은 부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죠. 가운데 이미지도 보면 한쪽 눈을 좀 감았는데 얼굴이 약간 찌그러진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부족한 디테일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베리데이션 서브트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옆에 보시는 게 OREF 베이스인 참조 원본이에요. 얼굴만 놓고 보시면 거의 유사도가
똑같죠. 얼핏 보면 거의 똑같은 이미지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배경 차이 보이시면 다른 이미지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두 이미지 다 배경이 좀 다른 걸 제외하고 우리의 포커스인 인물은 굉장히 유사도가 높은 결과물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배경을 인더스트릿으로 바꾸고 여전히 089번을 사용하는 거예요. OREF 베이스로 같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앞에서 알려드린 기준으로 보면 의상까지 좀 제대로 나온 이 이미지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일관성이 좀 많이 차이나는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베리데이션 스트롱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4장의 이미지 중에 이 이미지가 원본과 비교했을 때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결과물이죠. 이걸 그냥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디테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손발에서 자주 드러납니다. 손이 좀 이상하죠.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다시 베리데이션 서브트를 실행을 합니다. 유사도는 굉장히 높고 배경만 조금 다르고 손도 좀 많이 좋아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인 옴니레퍼런스와 베리데이션을 활용한 이미지를 보면 유사도가 굉장히 높은 그리고 배경이 다른 이미지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늘 나오는 질문은 그럼 실사는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실사도 됩니다. 일단 OREF 베이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화이트 백그라운드에 이번에는 P코드를 활용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전 예시에서 보셨던 애니메이션 스타일은 sref 코드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실사 같은 경우엔 P코드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같은 방식으로 OREF 베이스로 방금 전에 만든 이미지를 집어넣고 랜딩 포인트로 뷰티풀 액트리스가 일단 인물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탑, 그 다음에 숄더 랭스 웨이비 브라운 헤어라고 해서 헤어스타일, 길이에 관련된 내용을 묘사를 해줍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랜딩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더 파크가 블러킹 포인트로 배경을 바꿔준 거겠죠. 포인트는 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도 OREF 베이스와 같은 P코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조금씩 다른 결과물이 나왔는데 저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베리데이션 서브트를 실행을 시킵니다. 실사인 경우에 인물만 보면 굉장히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 배경 같은 데를 보셔서 이게 다른 이미지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생성된 이미지 중에 이 이미지가 베이스 이미지와 가장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저는 이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배경이 인더스트릿으로 배경이 바뀐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랜딩 포인트 그대로 써주시고 P코드도 똑같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에서 저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베리데이션 서브틀을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베리데이션 서브틀로 작업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거의 차이를 못 느끼고 배경을 보면서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이 되는데 일관성이 높은 이미지를 원하신다면 이 베리데이션 서브틀에서 이미지 고를 때 굉장히 신경 쓰셔서 보셔야 돼요. 최종 OREF와 베리데이션의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관성도 굉장히 높은 결과물이 실사도 잘 나온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인물 일관성 마지막 시간으로 베리데이션을 활용하는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발자국 단어는 일관성입니다. 이 일관성은 미드저니 뿐만 아니라 생성형 AI의 전체적인 큰 숙제 같은 기능이죠.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일관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매우 빠르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100%까지는 아니지만 99% 정도의 일관성까지는 곧 도달할 예정입니다.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이미 도달했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발자국 단어 일관성으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